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멘토입니다. 혹시 엊그제 올라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임금 지침이 개정되었다라는 뉴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서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과거랑 다르게 판결을 해서 이게 조금 이제 화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자, 이제 근로자 손 들어줘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통상임금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대비되는 이제 개념이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죠. 평균임금. 자, 그런데 이 통상임금이 변경된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통상시급도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근로자가 받는 수당 지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회사 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생기고 근로자 측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고, 인건비 부담이 많이 생기면 회사 측에서도 이 통상임금으로 보는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상임금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요거를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제 배부를 하고 관련 컨설팅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이런 컨설팅이 필요할 때는 노동센터에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근로자분들이시니까 통상임금이 어떻게 바뀌었고 바뀌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재미가 없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연봉 계약을 할 때 이런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혹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즉 이제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금 산정할 때 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고, 이 통상임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당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임금이 뭐냐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복잡한 거 싫으시는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대법원에서 2013년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이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제 법칙 같은 기준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또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재직 시점을 특정하게 잡고 이때 재직해야지만 주는 상여금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바뀐 게 이 고정성이 제외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이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보면 이제 고정성의 개념을 제외했기 때문에 아까 13년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재직일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과하여 받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인정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가 2014년 1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부터는 이제 원래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이지만 지침은 이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2월달 이후에 임금 산정 시에는 이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하여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임금은 수당 이제 산정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연차 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로 수당을 이제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실 근무 시간으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통상시급 같은 경우에는 월 근무 시간, 월급제일 경우에 보통 209시간이죠. 209시간을 나눠서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서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통상시급도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같은 1.5배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 되지만, 만약에 이 통상임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12,000원이 되었을 때는 18,000원이 되겠죠.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저쪽 사측 연합회 같은 데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6조 원의 인건비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조금 통상임금 아닌 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당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말한 그 성격을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1,000만 원 있다고 치겠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이라고 하죠.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1년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1,200만 원은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분은 월 통상임금이 100만 원이 늘어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또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결과가 이분이 늘어나는 시급 단가가 되는 겁니다. 대략 아마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법원 판시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행정부에서 지침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노사 측의 협의나 지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왜냐면은
뭐 이제 사측에서는 당연히 인건비를 더 주고 싶지 않을 것이고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대법원 판결을 잘 적용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세요라는 이제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변경되었고 이거는 이제 뭐 논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할 때 그 이제 뭐 회사 측이나 근로자 측이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지침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기준을 판단으로 해야 되고, 이 대가성 기준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한다. 또 정기성과 일률성 판단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지침에다가 넣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통상임금 요 정리된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과거 3가지 조건, 그리고 지금은 2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통상임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기술수당 그냥 뭐 자격 보유자나 기술이 있으면 그냥 다 줍니다. 일률적으로 다 주죠. 정기적으로 주겠죠. 매월 월급에. 계속 통상임금이었습니다. 근속수당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마다 다르잖아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니었죠. 이런 것. 다만 이름은 가족수당인데 네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줍니다. 가족이 있으면 줄게. 뭐 이런 거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죠. 그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가에서 성과급을 주는 건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고정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일률적으로 최소한도를 주니까 통상임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뀐 거는 이 빨간 표 안에 있는 특정 시점 재직 시.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날에 재직할 때만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옛날 통상임금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명절에 주던 떡값도 없어지겠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때문에 만약에 이 취업규칙, 뭐 작은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10명 이상이면 보통은 취업규칙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 기준이 10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이제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만약 이제 그 명절휴가비나 이런 게 취업규칙에 뭐 이제 적혀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기 고용노동센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를. 그런데 뭐 뉴스를 보면 이제 노조가 있는 데보다는 없는 데가 이제 불리할 것이고, 노조가 없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 작은 곳은 이제 노조가 없죠. 그렇다 보니 근로자 한 명 한 명한테 뭐 동의를 받을 테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사측에서 변경한다면 뭐 의견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뭐 회사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근로자들한테 이제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뭐 하기휴가비나 체력 단련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제 2013년에 3가지 조건에서 고정성이 탈락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만 지급이 되면 다 통상임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재직 시점이나 뭐 어떤 추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하기휴가비를 뭐 특정 재직 시점, 뭐 재직 아니면 몇 개월 이제 일해야 준다 이런 개념이 있었으면 과거에는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어지간하면 뭐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례 1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통상임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있잖아요.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재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QA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예요. 1년은 이제 근무해서 그 다음에 연차가 생겨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을 받는 이런 3년 주기인데, 뭐 어쨌든 연차 수당, 자 이제 2024년 다 썼죠. 그럼 이제 2025년에 이제 미사용 관련해서 청구권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에 적용했던 그 연차휴가 수당이 올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기존의 육아휴직자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결 시점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임금, 그러니까 12월 19일 이전에는 기존 법리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단 네이버나 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한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댓글에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뭐 내가 모르는 상황도 있구나라는 걸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쓴 댓글도 많기 때문에 댓글을 이제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과정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원래 많아요. 뭐 좋게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쁘게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시대의 변화라는 건 뭐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파악하고 이제 뭐 본인에게 있을 영향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통상임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